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파트 3 지방세에서 우리 취득세 먼저 봅니다. 취득세는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세 문제 내외로 작년에 한 문제 반 나왔지만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취득세 먼저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취득세 1입니다. 먼저 1번 지문부터 바로 나옵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이요, 사실성산 제외하고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앞동네? 예.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다. OX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존속기간에 따라 임시건축물 달라진다는 거, 1년 이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인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체크하면서 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X입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임차권, 양도소득세에서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세 대상이 되지만,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이런 것들, 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전부 다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대상이 아니고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대상이 됩니까? 자, 이런 것들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승계 취득하는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네, 대상이 됩니다.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땐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승계 취득할 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제가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걸 샀다는 표현을 썼는데, 법령에 의한 회원제 골프이용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이용권 대상이 되잖아요. 자, 서울, 포항 영일만이 고향 사람 수도를 통해서 취득세 예산 공부했는데,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 건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유 여러분, 우리 이거 포항 영일만 고향 사람 수도를 통해서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김해공항 갔다가 차량 타고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고 소일하다가 야 인간아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를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또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 제2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강원랜드 갔죠. 거기서 골프, 담배 한 대 피면서 아이템 떠올랐죠. 그래, 거기 온 사람들이 골프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이런 거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스토리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 소유권 이해 권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회원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입니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한 경우로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병행되는 신탁재산 취득이요. 대상이 됩니까?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위탁자에서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수탁자.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서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할 때 위탁자의 취득도 과세되지 않고, 수탁자 시원찮아서 변경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과세되지 않고요. 하여튼 이거 과세되지 않고, 골프 연습장 오브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배수 도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범위에는 건축법상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 체크 잘 하시고요. 대상이 아닌 것은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번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3번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 종류 변경 또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OX요.
맞습니다. 간주취득이죠 이게. 네,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취득세 실질과세는 즉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죠. 네. 그 다음에 다만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맞습니까? 예.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차기, 항, 선, 현대자동차 같은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중과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 차기, 항, 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맞고요. 자, 5번 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하면 5번이요. 취득세 취득이라 하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이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하고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OX요. 맞습니다. 취득세는 원시의 승계 취득, 유상무상 일체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6번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과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제외하는 거니까 누가? 조합이 납세의무자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1101동 1101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았다. 그러면 조합원이 납세의무자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O.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X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인 각자지.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지.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건 재산세에서 나오는 거고 상속인 각자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 한 채 딱 상속받았는데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그러면 그 주택 취득에 대해서 갑을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 있고요. 같은 상속인 각자입니다. 8번 보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입니다. 이거는 OX가 아니고 잘 보세요.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요? 증여로,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대가 있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아버지 부동산 공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탈려서 경락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주겠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 입증이 됩니다. 권리 이전인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어요. 그러면 자,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그래서 교환으로 인한 경우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직계비속이 직계전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교환. 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 그래서요, 그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도 다 배우자 직계존비 속 부동산 취득을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인데, 소유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시고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아버지 부동산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시험에서는 포인트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가 포인트예요. 그걸 뒤바꿔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 직계존속간에는 증여로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는데 다만 이렇게 대가 입증되는 이런 경우들은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꼭 그 키워드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9번 봅니다. 9번은 넘어가서 15페이지로 갑니다. 15페이지 보니까요. 15페이지 보니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의자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봐요. 두 개 중에 고르기입니다. 예?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차입금이 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네대를 상관계에서 취득세 입장에서는 하여튼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도요. 이 채무액 상당액도 원칙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채무 인수액 상당액도. 근데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5억에서 갚아야하는 돈 3억 뺀 2억.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봐요?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증여로 무상취득한 거로 보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서 취득세,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추가 취득시 증여제. 마음 시작한 삼형제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고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갑을병 상속인 3명의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나고 그래서 마음도 울적하고 그래서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이 나서 야,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똑같이 나눈 게 불공평해.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서 형들이 막내한테 좀 더 주죠. 자, 그래서 막내한테 꼭 막내해야 되죠. 꼭 막내해야 돼. 받는 사람 병은 막내한테 꼭 더 주잖아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추가 취득하는 부분,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로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이거는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추가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도 뭐라고요?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내?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요거 뭐 한다고요? 상속으로. 이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알아둡니다. 아직 시험에 요거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렇게 알아둡니다. 만약에 바꿔서 낸다 그러면 뭐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꾸거나 아니면 원칙은 상속으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는데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도 이거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꿔요. 아니고 이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입니다. 11번도 잘 보셔야죠, 여러분들. 11번도 잘 보셔야 되는데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 등을 조성 설치할 때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자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랬어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그렇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 등을 조성 설치할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 등을 조성 설치하는데요. 건축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 등이 조성 설치됐다. 누가 납세무자? 이때는 건축물 취득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오면 건축물 건축이 수반하는지 수반하지 않는지를 보시면 돼요.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 등을 조성 설치하면 누가 납세무자? 네, 토지 소유자.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 건축물 취득자예요. 이렇게 해서 딱 구별합니다. 이건 시험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12번 봅니다. 12번 보시니까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신탁재산에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세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취득으로 보장한다. 하여튼 실질적인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비과세하고 구별해야 돼요.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위탁세에서 수탁자를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예요.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신탁계약 종료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에서 이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고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고 수탁자가 시연찮아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수탁자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의 취득,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의 취득은 요거는 또 과세합니다.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로 과세를 해요. 수익자의 취득.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거죠.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었을 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 거기 간주 취득입니다.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여긴 항공기 없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이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얘네들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가액 증가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아까 열거된 거 영일만 스토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비상장법인이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예요. 다만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한 게 한 건데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또 감자, 포테이토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는 자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자의 경우도 주식 취득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납세는 없습니다. 초딩 개그에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강의한 곳에 어떤 곳에서는 감자 포테이토 아니고 그랬더니 하하하 하면서 막 배 아파 죽는다고 웃더라고요. 사람마다 이게 뭔가
유머 코드가 그냥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죠? 어떤 사람은 될 수 없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웃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초딩 개그에 막 웃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초딩 애들, 여러분 자녀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애들이 초등 1, 2, 3학년 때는 진짜 별것도 아닌 그 얘기에 굉장히 막 재밌어하고 막 배 잡고 웃어요. 근데 걔들 중학교 돼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뭔 사람이 이 사람이 뭔 얘기하나 이런 식인데 애들이 그냥 초등에 순수할 때는 애들이 그냥 별거 낙엽 굴러가는 얘기만 해도 애들이 까르르 웃고 재밌게 하면서 그러는데 자 이거 설립시 법인 설립시 납세무 없다는 거 감자 제외.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비상장법인이요. A법인의 갑주주가 법인 설립시 5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설립시 주식 취득은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딱 설립시 50%면 과점주의 아니에요? 아닙니다. 50% 추가 보유해야지. 딱 50%는 과점주 아니에요? 10%를 설립 인류의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취득해가지고 60%가 됐습니다. 과점주도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60%. 그랬다가 과점주가 된 이후에 15% 추가 취득해서 75%가 됐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그래서 75%가 아니라 15%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증가 변동하는 게 특징인데 주식 늘어났다고 그냥 계속 취득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 우리 교재 거 예 1번으로 나오죠? 70%였어요. 자, 그랬다가 70%였다가 60%로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60에서 65%가 됩니다. 계속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60에서 65%, 5%가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였다면 5%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였다 그러면 그 취득세가 이 사례에서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인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0%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최고 비율 70%보다 증가가 있어야지 증가가 없을 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증가 변동하는데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고요. 법인 설립 시 60%였습니다. 1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몇 프로만 과세하냐? 10%. 아, 이거 자꾸 질문하시는데 잘 보세요.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 없죠? 네. 근데 이미 과점주는 돼 있잖아요. 과점주는 이미 돼 있으니까 된 이후에는 10% 추가 취득했을 때 몇 프로만? 10%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예요. 증가분만 70%가 아니라. 어떤 수강생은 아니 그러면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됐을 때는 전체 과세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증가분만 과세하면 처음에 과점주 아니었다가 되는 경우가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하면서 막 그런 경우가 있나요? 막 하면서 따지는데 여러분요. 비상장법인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처음에 비상장법인 처음에 주주 1인과 친족관계 특수관계자들끼리 대부분 주주를 구성해요. 그럼 처음에 90% 설립 시에 취득했어요. 1% 나중에 추가 취득했다고 그래가지고 91% 전체 과세. 그러면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부동산 등등 차량 이 총가액에다가 91%의 취득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이 사람 갑자기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과점주 아니었다가 되는 거는 독과점 억제하기 위한 건데 과점주 아니었었는데 왜 굳이 과점주가 되냐. 그래서 이제 억제하는 전체 과세하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부분 과점주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다 1% 추가 주겠다고 세금을 91% 과세하면은 이 사람 망하는 거지. 여러분들 세금 어떻게 내요? 비상장법인에서. 그러니까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과점주는 이미 돼 있으니까 된 이유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예요. 요 얘기를 글로 막 질문하시면은 이걸 말로 하면 참 편한데 이거 말로 한번 하면 싹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이걸 글로 하려니까 그냥 아주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자 이해하셨으면 그 의문점을 갖지 마시고 그냥 결론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예 3번을 봅니다. 과점주주였던 자가요.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주식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70%가 됐습니다. 60, 40, 70%. 60, 40, 70%.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어요. 그럴 때는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60에서 70, 늘어난 10%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아까는 과점주인 상태에서 계속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이건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되는 거고요. 단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60이었다가 20% 양도해서 40% 과점주 아니게 됐다가 15% 추가 취득해서 55%, 60, 40, 55%. 이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요. 60에서 55%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0%입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0%. 얘 5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이게 몇 년 전에 이거 개정된 건데 살짝 한번, 이건 깊은 내용이어가지고 살짝 한번 보세요. 60%였다가요 주식을 전부 양도했어요. 0%.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다시 70%가 됐어요. 이때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된 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된 거와 달리 이때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것으로 봐서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니까 과점주주요. 자, 과점주주란 여러분요,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이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포함해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의 합계액이 전체에서 몇 프로? 100분의 50%를 초과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는 아니다? 아닙니다. 50% 초과해야 돼요.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과 그 다음에 이사회 주총 의결 결의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점주라고 지멋대로 못하고요. 과점주들은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두 개 중에 고르기입니다.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연대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연대납세무 있다는 거.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가 된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14번 문제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우리가 3주 동안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하여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진도를 또 많이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 3주차 때는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끝나면 그냥 수업 안 하는 거고, 만약에 1시간 분량이면 1시간 하고, 3주차 때는 2시간 분량이면 2시간 하고, 저 목표 달성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씩 더 해놓으면, 지금 미리미리 좀씩 더 해놓으면 그때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14번 문제만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14번 문제 잘 보세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과 관련한 종합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게 독립하게 안 나오더라도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1번은요. 읽어보시면 하여튼 과점주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는 거고, 2번부터 본격적으로 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계 100분의 80의 중과산세가 적용된다. O, X요. 자, 요거 여러분요, X입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요, 우리 또 나중에 나오는데 중과산세, 취득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계 80% 중과산세 적용되는데요.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단 회원권은 예외고요.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게 간주취득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 이런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처음부터 싹 포탈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3번 정답입니다. 틀렸고. 중과 기준세를 적용한다. 아까 간주취득이요.
건축물 개수로 가야겠는가,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야겠는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야겠는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등 이런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은 어떤 세를 정했어요? 중과 기준세, 특례세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정될 때는 아까 조세 총론에서 살짝 봤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정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해서 3번 자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 봅니다. 고생 많으셨고 명절 하여튼 마음 넉넉하게 잘 보내시되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 잘 챙겨주세요. 잘 챙기고 그러다가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